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도 내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신축년 새해를 맞아 도내 기관장 특집으로 마련했는데요. 경상남도 교육청을 진두지휘하는 수장이시죠. 박종훈 교육감과 오늘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해로 교육감 취임 7주년을 맞이하셨습니다. 아마 임기 동안 작년만큼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을까 싶은데요. 예, 코로나19로 참 바쁜 한 해 보내셨을 것 같고 작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정리를 하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 새해 맞이 대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어떠셨어요? 예, 7년이라고 하니까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지난 1년은 저희들로서는 참 깝깝한 답답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1년 내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고요. 네. 교직원들, 학부모님들 다 힘들었을 텐데 이제 1년을 겪었기 때문에 올해는 코로나를 핑계대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배움이면 배움, 네. 안전이면 안전 제대로 챙기고 미래로 나아가는 경남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참 다사다난했지만 그 속에서도 경남도 교육청은 많은 성과를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슈 토크에서도 직접 모시지는 못했지만 이 교육계 관련 이슈 다룰 때마다 기쁜 소식이었고 또 이렇게 직접 뵙고 싶은 패널 중 한 분이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가 주목한 성과 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하나가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에 대응한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이었습니다. 그 작년 연말에 환경교육 공로상 수상으로까지 이어져서 저희가 축하 그 소감 메시지도 듣기도 했는데 올해 그럼 경남도 환경교육이 타 지자체보다 조금 더 앞서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계획들 하고 계신지 들어볼게요. 뭐 저희들이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했습니다만 좀 앞서 나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기후 환경 교육 추진단을 신설합니다. 보통 이제 교육청의 한 개 과는 3개 이상의 담당이 모이는 데 비해서 기후 환경 교육 추진단이 2개의 담당으로 해서 하나는 기후 환경 교육을 하는 그 팀이 한 팀이 있고 또 한 네. 팀은 신재생 에너지를 발굴하고 교육하고 만들어 나가는 이 두 팀으로 구성된 교육 그 추진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뭐 다른 시도에는 아직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기후 위기, 환경 재난이라는 것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어떤 절박함에서 출발했고요. 뭐 애플 다이어트라고 해서 에너지도 줄여 쓰고 플라스틱도 줄여 쓰고 하는 이런 노력 또 전체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7개의 시군이 환경교육 특구를 네.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그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도 같이 하면서 위로는 법률과 시행령 같은 제도도 고쳐나가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미래 세대에게 좋은 미래를 살만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물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환경이라는 게 참 이론적으로는 보호, 보존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위험을 딱 닥치지 않으면은 이게 체감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기 이전에 이렇게 박교육감께서 보이신 행보처럼 미리 행동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유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10년 전쯤에 환경운동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대표로도 잠깐 있기도 했습니다. 환경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관심을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지난 여름 우리는 아주 긴 장마를 경험하고 맞습니다. 또 지난 여름 태풍도 뭐 여러 차례 경험하고 지금 또 1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것이 어떤 우리가 기후 문제나 환경 문제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의 일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뭐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2016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미세먼지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해서 도내 모든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서 국가 환경 기준을 저희들이 바꿔내기도 네. 했죠. 운동장에 있는 우레탄 트랙을 과감하게 기준치가 넘는 것을 걷어내기도 했고요. 지난해에는 그 전국 교육감 회의에서 기후위기, 환경재난,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을 저희들이 또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모든 교육감들이 다 이 생각을 공감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참 의미 있는 저희들의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이제 환경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함께 제대로 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이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환경을 챙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그 환경 보호를 해야 된다고 외치는 그 모습을 그냥 흘려보시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교육 정책에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신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이 참 깊었거든요. 참 저도 충격이었는데요. 벌써 재작년이 되어 버렸습니다. 학생들이 기후 위기 비상선언을 한다 그러길래 제가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창원 상남 광장에 가서 저 구석 자리에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네. 초등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없는데 교육감님이 미래 교육을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와닿지 저희들로서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듣고는 저 아이의 이야기에 내가 화답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때부터 제가 그전에는 사실상 환경교육이 중요하지만 대학도 보내야 되고 취업도 시켜야 되고 이런 것에서 환경 문제는 사실은 뒷전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는 환경 문제를 그렇게 도외시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데 참 멋지신 것 같고요. 그 코로나 시대로 많은 걱정들 속에 학부모님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의 발이 묶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떻게 할까? 그 학습 격차가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 대처 방안들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학력 격차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크게 우려하셨고 뭐 IMF가 오든지 이런 어떤 코로나가 오든지 할 때 학력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뭐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청이 공교육기관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저는 뭐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런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놓기 위한 노력 이런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습이 더딘 아이들이거나 또는 다문화 아이들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ICT를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를 좀 더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이러한 노력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지원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응급결에 이루어진 코로나다가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바로 대응할 수가 없었고요. 네.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했던 것이 이제 아이톡톡이라고 하는 미래교육 지원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이 프로그램이 나중에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고 벌어지는 학력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제를 저희들에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하랴 방역하랴 학생 생활 지도하랴 너무너무 바쁜 선생님들을 어떤 행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자유롭게 해드려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교무 행정을 하실 분을 한 분 추가 배치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까지는 수업도 하고 행정도 하고 방역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선생님들은 행정은 이제 자유로워져서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했고 아마 이번 3월 달부터 네. 제대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교육의 품질도 높아지고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역량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학력 격차도 더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무 행정팀 강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또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세하게 또 잘 말씀을 해주셔서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가고자 하는 교육감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그 답변이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조금씩 그 코로나19 감염 지수가 낮아지면서 등교의 날이 다가오겠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학교에서 감염을 차단하는 안정장치들이 우리가 지난해도 겪었기 때문에 잘 구축이 되었지 않을까라고 더 내심 기대하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총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학교가 가장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하기도 하셨는데 그 점에서 지금까지는 되도록이면 조심조심 방역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하는 대면 수업보다는 되도록이면 원격 수업으로 해서 감염의 우려를 줄이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다른 곳보다도 학교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장애가 있는 그런 아이들 특수학교 그리고 고3 학생들은 최우선적으로 해서 어떤 3분의 1이 되든 3분의 2가 되든 그런 방역 기준에서 이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학교가 안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는 학교가 그렇게 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훈련을 잘 해왔기 때문에 올해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늦게 저희들이 코로나19 백서를 만들었거든요.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시점부터 우리가 대응해 왔던 것을 쭉 자료를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것은 또 이런 것이 왔을 때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대면 수업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답변 이전에 저희가 질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교내 방역이나 거리 두기를 그동안 이제 강화하면서 했던 방식 때문에 사회성을 기르고 이제 소통이나 협력하는 그런 친구들끼리 뭔가 화합 이런 게 아이들이 배우는 게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응 방안이 그럼 있으실까요? 연장선상에서. 예, 저희들도 제일 안타까운 것이 아이들은 학교에 와야 됐고 아이들은 친구들하고 제잘 그리고 잘 놀아야 됐고 아이들은 마스크하지 않고 운동장에서 즐겁게 뛰어놀아야 됐는데 이제 그런 것을 못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인 면,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 우울감이 높아지고 하는 이런 문제, 사회성을 기를 수 없었던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악화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제는 되도록이면 학생들이 서로 마주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이 교차 등교를 하는 한이 있어도 학생들이 서로 교차되는 이런 지점을 또 좀 더 넓히면서 함께 하는 활동 수학여행도 못 가고 소풍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했거든요. 답답하죠. 이런 것은 이제 할 수 없으면 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묘수를 찾아내면서 그 취약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단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죠. 네, 아마 그럼 올해가 더 바빠지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들은 더 행복할 것 같고요.
학생들의 교육 복지를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교권 보호에도 좋은 사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작년에 경남 행복 교권드림센터 성과는 어땠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꾸려갈 계획이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또는 수업 방해 학생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다는 네. 것은 저희들이 뭐 쭉 인식해 왔던 것이고요. 재작년서부터 이 문제에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착안하면서 선생님들의 교권을 어떻게 옹호할 것이고 수업 방해 학생들에 대해서 이음 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학생들을 또 범죄인 대하듯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교육기관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완화하는 이런 노력들도 하고 이것이 저희들로서는 이 교권 행복 드림 센터가 를 만들어서 했던 것이 재작년 1학기 때 교권 침해 신고가 100건이 넘었는데 1년 만에 교권 침해 신고가 30건 정도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낸 통계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낸 통계인데요. 네. 이렇게 크게 준 것을 가지고 교육부에서도 깜짝 놀라고 저희들이 2년 연속으로 해서 교권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그 우수기관으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뭐 선생님들이 또 행복하고 선생님들이 자존감이 계셔야 우리 아이들에게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어떤 우리 교육의 품질을 위해서도 저는 뭐 교권은 우리가 지켜드려야 될 소중한 가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의 성과들을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다음 질문은 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시작은 저는 좋은 취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올해 초 경남도 교육청에서 나온 이슈 하나가 지역을 들썩였는데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를 면접을 통해서 이제 교육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현재 잠정 연기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기대하는 눈들이 참 많은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실까요? 우리 교육청은 기존에 있는 비정규직, 기존에 있는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될 것이고 또 필요한 자리를 공개 경쟁을 통해서 채용하는 그런 일을 이 일과 이 일을 조화를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갈 것이고 뭐 이번에는 이 문제가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서 뽑는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함께 됐으면 저는 크게 반발이 크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안 나오고 전환하는 이 부분만 먼저 이야기가 되다가 보니까 이제 반발이 컸습니다만 이번에 크게 보면은 3분의 1은 전환, 3분의 1은 제한 경쟁을 통해서 40% 정도 탈락, 또 3분의 1은 공개 경쟁으로 해서 뽑는 이런 전환심의위원회의 제안이 저희들로서는 합리적인 아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지만 함께 일하는 뭐 교사나 교육 관련 관계자 여러분들 참 아끼시는 교육감님의 모습 볼 수 있었고 아이들 안전 그리고 교육 챙기시느라 참 바쁘실 것 같은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과 함께 올해 경남교육의 운영 방안과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1월 4일 경남도 교육청 올해 시무식에서 박 교육감의 신년사가 의미심장했는데요. 2021년을 경남교육 대전환의 해로 만들겠다. 오늘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방송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